오늘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자부합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신화에는 잔뜩 담겨 있거든요. 아마 이번 영상을 다 보게 된다면 단순히 지식 몇 줄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신화란 어떤 시적 존재를 중심으로 한 전승설화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우주 및 세계의 창조,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 민족이나 국가의 기원 같은 고대인의 생각이 드러난 신성한 이야기를 지칭합니다. 그렇다고 신화가 완전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신화를 단순히 판타지적인 요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은 신화가 가진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데가 신화를 신성한 역사라고 지칭하였으며 조셉 캠벨이 신화는 삶의 경험담이며 인간에게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신화는 우리에게 과거의 모습과 고대인의 내면을 알려줍니다. 초기 인류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신화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왜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뜰까요? 왜 낮과 밤이 나누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다들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그 이유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 신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콜이라는 태양을 쫓는 늑대와 하티라는 달을 쫓는 늑대가 태양과 달이라는 두 존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도망을 가느라 낮과 밤이 교차한다. 신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화는 고대인들에게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과학적일지언정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신화는 고대인들이 이 세계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의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화를 통해 과거와의 대화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 신화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국 최초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연 신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들 떠올리셨나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이야기가 단군 신화는 아니었나요? 다들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단군 신화의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내려옵니다. 그런 환웅에게 인간이 되고 싶은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환웅은 인간이 되기 위한 시련을 곰과 호랑이에게 내립니다. 곰은 그 시련을 견뎌 인간 여성이 되고 환웅과의 사이에서 단군 왕검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군 왕검은 고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 단군 신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보신 적 없나요? 혹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 환웅이 내려왔을 때 이미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꽤나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신화가 정말 단군 신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화가 비과학적일지언정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부재하던 때에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잠시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은 태초의 인간입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과 강, 하늘과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아마 이런 질문은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왜 해는 뜨고 달이 질까? 사람은 왜 태어나고 꼭 죽어야 되는 걸까? 아마 국가의 탄생보다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비밀이 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과학도 없고 체계적인 철학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신화를 살펴보면 이런 호기심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국의 경우 반고 신화를 처음의 이야기로 손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고 신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반고라는 거인이 태어나고 그가 알을 깨고 나오면서 하늘과 땅이 갈라집니다. 반고가 죽은 뒤에는 그의 몸이 산과 강, 바람과 구름이 되어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뒤에는 인간과 문명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즉, 세계의 탄생에서 시작해 인간 사회의 질서로 나아가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옆 나라인 일본도 사정은 이와 비슷합니다. 일본 신화에서는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는 두 쌍둥이 신이 하늘에서 창으로 바다를 휘저 섬을 만들고 그 섬에서 수많은 신들을 낳아버립니다. 산의 신, 바람의 신, 바다의 신 등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신들의 탄생을 통해 세계가 점차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신의 후손은 일본의 초대 천왕인 진무천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의 시작, 자연의 탄생, 국가의 건국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봅시다. 환웅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의 이야기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건국 이전에 당연히 세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에는 창세 신화가 이상하게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일부 지역에는 분명히 창세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선 함경도 지방의 노래인 창세가에는 혼돈한 상태였던 세상에 미륵신이 출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미륵신은 하늘과 땅을 갈라 세상을 정돈했으며 처음에는 둘씩 있었던 해와 달을 각각 하나씩 떼어내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미륵은 세상을 만든 후 인간들을 창조하였으며 이후 석가라는 신격과의 내기에서 패배하고 인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라는 굿에서도 창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나마 전해집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생겼을 때 해와 달은 두 개였으며 이때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와 총맹부인이라는 지상인과 부귀의 연을 맺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대별왕과 소별왕인데 이 둘은 내기를 통해 소별왕이 이승을,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다소 부족한 설명이긴 하지만 천지가 개벽했다, 세상이 생겼다처럼 세상의 기원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창세 신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면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은 한국에도 사실 창세 신화가 있다라는 결과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기에는 사실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창세가와 천지왕 분풀이와 같은 창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단군 신화보다 앞서서 나왔을 거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단군 신화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창세 신화가 정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영상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도 창세 신화가 있다 없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고치고 설명을 하겠다, 거기에서 끝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초의 신화라는 질문에 단군 신화라는 건국 신화를 대답하면서도 국가보다 세상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가와 천지왕 본풀이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민족에게도 창세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과 호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를 첫머리에 두고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신화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 자주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인터넷에서 많이 본 이야기,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설명들. 우리는 생각보다 이미 알려진 답들을 자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답이 어떤 질문에서 나왔는지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방향은 사고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화가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익숙한 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세계와 국가 중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단군 신화는 세계와 국가 중에 무엇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신화는 무엇일까요?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기 이전보다 아는 것이 적어진 건가요? 여러분,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치열하게 궁금해했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무런 의문이 없는 시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존재하는 시대. 저는 그런 시대가 그리 밝은 시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지의 무언가가 남아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궁금해하는 우리들. 우리가 앞으로 밝혀나갈 이 세상의 문제들이 기대되지 않나요?